어둠 속에서 달빛이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순간 우리는 잊혀진 곳에서 울려 커지는 신비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떠나지 못한 영혼들의 통곡, 세상에 남은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오늘 한국의 괴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땀방울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다 큰 성인과 달리 어린아이들은 영원히 다치지 않았다고 하죠. 이 때문에 애들이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올 이야기도 어린 딸아이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섬뜩합니다. 가시죠.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이직을 하게 되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민지를 유치원에 맡겨야 했죠.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유치원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굉장히 싫어했지만 첫날 유치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즐거워하더군요. 새로 이사 온 곳은 빌라였는데 주변에 학부모들도 많아서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가 열이라도 나는 건가 싶어서 빠르게 유치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으로 가서 잠깐 상담을 해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딸이 유치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혼자 노는 시간이 많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매일 저녁에 친구와 재밌게 놀았다는 말을 했고 4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죠. 딸아이가 저녁마다 와서 친구랑 재밌게 놀았다고 말하는데 분명 지연이라는 아이와 놀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썹을 찡그리면서 지연이라는 친구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민지는 항상 혼자 놀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도 거의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걸 듣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나 걱정한 아빠 엄마 때문에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게 맞았습니다요. 일단 선생님에게는 집에 가서 민지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온 딸아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지연이라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연이는 넘어져도 안고 오늘은 지연이랑 손잡고 밖에서 놀았어 처럼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는 남자야 여자야? 제 물음에 지연이는 여자아이라고 말했고 지연이랑 매일 함께 놀고 있냐고 했더니 큰 소리로 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날은 넘어가고 다음날 반차를 내고 몰래 유치원에 가봤습니다.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몰래 딸을 보고 있었는데 신나게 떠들며 놀고 있는 아이들과 달리 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처럼 혼자 놀고 있는 딸아이를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 걸 보니 딸아이가 너무나도 작아 보였죠. 그날 저녁 민지와 겁을 먹으면서 오늘 유치원에 갔던 걸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혹시나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걸려서 그런 걸까 싶었는데 곧바로 아빠, 유치원에 왔으면 지연이 보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유치원에 있는 민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거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혹시나 싶어서 일단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왔는데 동네에 학부모들이 모여있더군요. 거기에는 민지와 같은 반 아이의 아버지도 있어서 건성으로라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돌려서 제 인사를 피하더군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머쓱해진 저는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대문을 열었더니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모습으로 드릴 말이 있다고
어물쩍대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댁의 따님이 계속 지연이랑 같이 있다고 말해서요. 그걸 듣고는 놀라서 지연이가 정말로 있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말은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같은 반에 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하원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엄마는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고 집도 아는 사이니까 같이 데려다 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말을 끊더니 주변을 살피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애들 중 한 명이 장난으로 지연이를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네 부모님은 이사를 갔는데 아직도 애들 중에 지연이가 보인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아들도 지연이 얘기 간혹 하거든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껏 딸이 말한 친구가 죽은 아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와이프와 얘기해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민지도 이사를 와서는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연이 얘기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사 당일에 딸아이가 차에서 지연이한테 이사한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잭사는 사람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곳은 죽음을 염두에 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죽어도 잭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적으로 사망하거나 외국에서 죽는 걸 객사라고 여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객사를 가장 안 좋은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거의 자살과 동급으로 치부했는데요. 마땅히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온히 죽는 것을 가장 좋은 죽음으로 여겼고 농경사였기 때문에 정착된 죽음이 아닌 떠돌이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영문은 잡기가 된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거나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부천을 떠돌게 되죠. 말로만 들으면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객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별의별 잡기들이 객사한 귀신에 붙는다고 하죠. 그래서 영혼이 오갈 데도 없고 악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요. 순탄치 못하게 죽었기 때문에 원한이 깊고 거지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객사한 사람이 있으면 발이 나면서 영정사진이나 관을 들고 그 사람의 집을 한 바퀴 돌고 가기도 하죠. 문제는 이 객사한 영혼이 사악한 귀신이 되기도 하는데 그걸 객사귀라고 부릅니다. 무당들이 가장 무섭다고 말하고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바로 이 객사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사귀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제삿날에도 제사밥을 못 먹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장례식처럼 관원상제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잔치에 주로 등장한다고 하죠. 무당들 중에 결혼식 가는 게 너무나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꼭 이 객사귀들이 많아서 보기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귀신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바로 이 객사귀입니다. 그리고 객사귀가 무서운 이유는 이들이 산 사람을 상대로 살인행동을 한다는 거죠. 물귀신이 산 사람을 빠뜨려 죽인다고 알고도 계시는데 물귀신도 객사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객사귀는 도로나 산에 있는 객사귀입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만한 사고가 아닌에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고요. 낮은 산에서도 발을 헛디뎌 실족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객사귀들이 한 짓이라고 하죠. 객사귀가 관련한 목격담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가 차가 막혀서 한참을 가서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 있더래요. 점점 사고 현장과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차먹차돌합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웬 남자가 가만히 서 있더래요.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혼자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눈길이 갔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사고 현장을 보고 있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죽은 객사귀였던 거죠. 예전에 봤던 어느 무당의 썰에서도 도로에 있는 객사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도로에 보면은 사망사고 잦은 지점이라고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이랍니다. 근데 그 근처를 가면 양옆으로 객사귀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고 하죠.
잭사기는 도로 위에도 있지만 그냥 길 따위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 원한이 깊은 악피이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오래전부터 믿어왔었고, 그렇다 보니 비인이나 해코지하지 말라고 고실에 혹은 고수리를 하면서 음식을 뿌리죠. 아무래도 겁도 못 얻어먹는 귀신이다 보니까 음식으로 귀신을 달래는 방법이 고수리입니다. 가끔 정치를 하면은 꼭 객사조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안에 객사한 조상이 있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객사기는 예전부터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람의 앞뒤를 막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조상 중에 객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자손에게 들어올 복을 막아서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다른 건 몰라도 객사조상은 반드시 원한을 푸는수라고 하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객사기는 그게 너무 심해서 산 사람에게도 쉽게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잭사할팔자라는 말은 사실 가장 잔인한 저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잭사기가 되든 안 되든 죽을 때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떠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본 아오모리현에는 귀신 들린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스기사와 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 심려부 마녀들 사이에서도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이곳이 귀신 들린 마을이 된 이유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8년 어느 날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울린 것처럼 손도끼를 들고는 주민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이후 자연스럽게 스기사와 마을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령 마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에 관한 문서 또한 모두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50년이 넘게 아무도 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마을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러다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스기사와 마을을 목격했다는 글이었는데 이 마을이 실존하며 귀신이 살고 있다는 주장이 났죠. 글쓴이에 따르면 마을 입구 도로에 있는 입금판에는 여기부터 진입할 경우 목숨을 보전할 수 없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마을 입구에는 문이 있고 그 밑에는 폐굴처럼 생긴 돌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마을에 들어가니 전국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이 있었고 집안에는 당시 끔찍했던 살인 현장을 알 수 있듯 서른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스기사와 마을은 사람들한테서 전설과도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스기사와 마을은 시공간이 깃들인 곳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다시 스기사와 마을이 세상 밖으로 나돌게 되면서 2000년에 후지TV에서 스기사와 마을 이야기를 스페셜로 다루게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괴담으로만 떠돌던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문골체라 심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마을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스기사와 마을을 찾겠다고 나선 젊은 남녀 3명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남자 2과 여성 1명으로 이뤄진 이 사람들이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갑니다. 셋이서 차를 타고 한참을 헤매다가 낡은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들 기뻐서 차에 내린 다음 마을 입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사했던 내용 그대로의 스기사와를 마주하게 되죠. 나중에 여성이 말하길 스기사와 마을 입구에는 낡은 문이 있었고 그 밑에는 정말로 폐굴 형상의 돌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마을을 찾았다는 기쁨에 손전등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성은 그냥 장난삼아 왔던 곳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길에 들어가자고 해서 결국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일 거라고 생각했죠. 마을로 들어온 3사람은 곧바로 마을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 말라붙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또 다른 인기척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죠. 겁을 지른 여자가 당장 마을에서 나가자고 소리를 치게 되는데요. 셋 다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와서 풀숲 근처까지 도망을 치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들이 들렸고 이대로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아무리 달려도 들어왔던 입구를 못 찾은 거죠. 분명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차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셋은 자신들이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참을 도망치게 되고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정말 다행히도 여자가 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머지 남자 2명은 어디에도 안 보이더랍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잘 걸리지 않았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뒤를 보니 손에서 기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더래요. 그들이 차를 잡고는 계속 흔들기 시작했는데 겁이 질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저분하게 됩니다. 다음 날 등산객들에 의해 여자가 발견되었는데 전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는 그대로 사라졌답니다. 같이 갔다고 했던 남자 2명은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죠.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지금의 스기사와 마을이 된 겁니다. 신령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마을은 분명 귀신들이 나오지 못하는 저주가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죽을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도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정말로 귀신들이 사는 마을인 겁니다. 일본은 참 신기하게도 마을로 들어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하거나 산골 마을쯤에는 마을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마을들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6.25 전쟁 당시에 실제로 전쟁이 났는지 몰랐던 마을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진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저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여름휴가로 하동 쌍계사로 놀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여행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다로 놀러갔고 겨울이면 스키장에 가거나 주말마다 놀러갔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날 하동 쌍계사로 놀러간 이후 단 한 번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쌍계사로 3박 4일 여름휴가를 떠났고 방이 있어서 매일 수영을 할 수 있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점심쯤 펜션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고 바로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일찍 잠에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사단이 났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깼는데 옆을 보니 엄마가 앉아서는 벌벌 떨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계셨고요. 눈만 힐끔 떠서 무슨 일인가 확인하고는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비가 많이 오고 있었죠. 오늘은 비가 와서 물놀이를 못하겠다 싶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엄마가 저와 동생을 깨우더니 절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에 놀란 저희는 투정도 못하고 그대로 일어났죠. 그 사이 아빠가 근처 가게에서 우비를 사오셨고 우리 식구가 우비를 입고 근처 절로 갔습니다. 아빠, 저, 그리고 동생은 대천마루에 앉아서 쉬고 있고 엄마가 대웅전에 가서 절을 시작했죠. 한참을 절을 가던 엄마만 보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은 숙소에서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거짓말같이 비가 그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튜브를 들고는 계곡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침 먹자마자 집에 바로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분명 내일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며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그저 집만 챙기셨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일 집에 오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조금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몰래 부모님 싸우셨냐고 물어보셨죠. 싸운 건 아니지만 그의 버금갈 정도로 엄마의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안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죠. 안방에 큰 TV가 있어서 보통 거기서 저녁을 먹고 드라마도 봤는데 그날은 동생이나 저한테 안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녁에 나가셔서는 제가 잠들 때까지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그냥 작은 방에서 아빠와 동생이랑 잠을 잤죠. 한참을 자다가 누가 흔들길래 일어나 보니 할머니께서 저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동생도
엄마가 깨우셨는지 벌써 거실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대문으로 갔는데 대문을 등지고 서 있으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나오면서 가져오신 왕소금을 들고는 저와 동생 뒤통수에 대고 뿌리셨습니다. 옷 속에도 뿌리시고 주머니 속에도 소금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세워주시고는 이제는 됐다며 들어가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아까 그게 뭐 하신 거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대답은 해주지 않으셨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셨지만 그 이후로 가시는 걸 못 봤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지만 그새 까먹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그때의 일을 떠올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소금을 뿌렸던 게 생각이 나서 다짜고짜 엄마한테 대체 그날 왜 그런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술술이 말해주셨죠. 쌍계사에 놀러갔을 당시 첫날에 꿈을 꿨는데 저랑 동생이 숙소 앞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엄마는 계곡 옆에 있는 평상에 앉아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물가로 뛰어들더랍니다. 그러더니 저랑 동생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는 첨벙첨벙 짙은 물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서 애들 돌려달라고 자랑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엄마를 보고는 시익 하고 웃더랍니다. 눈, 코, 입이 제대로 없었는데 소름 끼치는 미소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셨죠. 그때 아빠가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킥킥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요. 보통 같으면 그냥 제 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란한 마음이 엄청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일찍 집에 왔던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넘겨짚으셨지만 할머니께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같은 동네 사시던 죽산댁이라고 불리는 보살에게 늦은 저녁에 찾아가셨대요. 그분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왕소금을 온몸에 구석구석 발라야 한다고 말하셨죠. 엄마가 꿈에서 본 그 여자가 잣귀인 것 같기는 하지만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셨대요. 이 때문에 그 이후로 놀러가는 것도 그만했고 심지어 그쪽 동네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시더군요. 꿈에서 자식들이 물귀신에 잡혀가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물가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다만 조금 무서운 건 대체 그 여자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게 진짜 뭐였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섬뜩한 장면이 나오니까 뭔가 꺼림칙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21살 때 유흥가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일했던 곳은 유흥가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다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같은 걸 보고는 했지만 딱히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집 창고에 귀신이 보이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물건이 떨어질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어디에나 있지만 생각보다 시끄러운 곳에 많고 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투명한 사람 형상을 본 적도 많았거든요. 각설하고 이 노래방은 나름 웨이터도 있고 주방도 있는 데다가 아가씨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운데가 미음자로 뚫려있고 투명한 창이 있어서 반대편이 보이는 호화스러운 곳이었죠. 아는 형의 소개로 처음 이곳에 일을 하러 왔을 때도 끝에방에서 새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동갑이었던 다른 웨이터에게 처음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방의 이야기였죠. 손님이 없을 때는 심심하니까 같이 일하는 웨이터들이나 아가씨들이 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거든요. 그럼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 혼자 그 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노래를 끄는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귀에다가 속삭이더래요. 잘하네. 사실이 된 얼굴로 카운터로 달려와서는 저 방에 귀신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사장은 그래서 무서웠냐고 놀렸고 저도 귀신이 많아서 장사 잘 되는 거라고 더 놀려댔죠. 근데 확실히 그 방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기는 그 방 쪽이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주변에 희끄무리한 물체들이 보이기도 했고 반대편 창을 통해서 봐도 괜히 오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혼자 그 방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뒤에서 탬버린 소리가 나기도 했고 그 방을 청소하려고 가면 누가 따라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동갑이었던 그 웨이터놈은 그날 사건 이후로 아예 거기를 안 가려고 했으니 항상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점원을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님도 별로 없어서 누나들도 일찍 퇴근하고 가게에는 저랑 사장 그리고 아까 그 본가 웨이터만 남아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카운터 옆에서 죽치고 있었는데 사장이 출출하다고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하더군요. 아저씨 대기실을 지나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반대편에 있던 복도에 뭔가 이상한 게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리를 돌려서 반대편을 보니 너무나도 또렷하게 사람이 보였죠. 무지의 그 방 앞에 여자가 서 있었는데 복도 끝까지 다 가릴 만큼 커다란 낡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가슴까지 풀어헤쳤고 양팔은 자기 대 쪽에 차렷 자세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귀신은 처음 봤고 그렇게 뚜렷하게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몸이 부져서 주방 앞에서 계속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그 상태로 한참을 서 있으니 뒤에서 사장이 저를 조르더군요. 거기서 뭐 한다고 서 있는 거냐고 하는데 제 바로 뒤에 왔을 때 그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붕 뜨더니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귀신 같은 거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장한테는 대충 둘러대고 라면을 먹는데 프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속으로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영업 그만하자는 사장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장이 어디서 차는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냄새가 진해져 왔을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리야라는 외만이 비명소리가 들렸고 어디서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일단 다 같이 1층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래서 보니 불이 난 곳이 노래방 바로 위층에 있던 모던 바였죠. 경찰차랑 소방차가 와서 열심히 불을 껐지만 쉽게 지나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장은 일단 저희 둘은 집에 가고 내일 오후에 잠깐 나보라고 했죠. 다음날 다시 노래방에 갔을 때는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가게 전체에 탄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도 솥바다보다 탄내가 다 되어버려서 더 이상 장사는 못할 것 같다고 한탄하더군요. 그런데 어제 그 바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던 바였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았는데 직원은 아니었지만 다른 여자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현듯 제가 어제 봤던 그 드레스를 입고 있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여자와 죽은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의문이지만 그날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이 사고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관 6개 괴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부대에 관을 끌고 들어오는 여자도 이 사람이 봤다는 드레스 입은 여자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죽을 사람들이 관을 끌고 왔다는 것과 봉이 떠서 7층으로 올라간 여자가 왠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데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용산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짜릿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오르소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